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학별 취업률 산출하여 비교하기 지난 2강에 이어서 3강 시간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대학마다의 취업률을 산출하여 이 산출한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마다의 순위를 구해보는 것 강의를 진행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산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에 그 보고에 용이한 한 페이지의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것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그 자료가 출력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출력해서 보고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분석을 좀 더 압축해서 이거를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한눈에 우리 대학의 수준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한 페이지의 보고서 형태의 자료를 만드는 거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에버리지 그리고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전국 대학과 이 권역에 따른 평균과 그리고 우리 대학에 속해 있는 사립대학, 그래서 전국 사립, 수도권 사립, 서울권 사립의 평균을 구할 거고요. 우리 대학의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눈에 비교 기준의 다른 대학의 값과 우리 대학을 비교해서 우리 대학의 수준과 현황을 이제 보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값을 집어넣으면 옆에 있는 차트, 그래프도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차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게 되면은 극단값 제거 후 산출, 극단값 제거 후 평균을 구하는 것도 진행해 볼 건데, 이 작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어서 이번 3강에서는 저희가 위에 있는 그 전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국 대학부터 해서 비교 기준의 그 단순 평균을 구해보는 것까지 이번 강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에버리지 if 함수가 사용이 되게 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버리지 if 함수에 대한 그 소개를 저희가 칼퇴를 부르는 그 엑셀 함수편 재생 목록에 강의를 별도로 진행해 놓았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는 것도 이 함수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전국 대학의 평균을 구해 볼 건데요. 그 평균은 그 집계한 데이터에서 저희가 대학마다의 3년치 평균을 구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2017년 12월 31일 기준에 이 취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구분에 따른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학의 평균입니다. 전국대학의 평균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160개 대학의 단순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고요. 에버리지 탭하면 가로까지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범위는 여기부터 끝까지,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160개 전국 대학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부터 해서 호남 제주권까지 이 권역에 따른 평균을 구할 거고요. 이거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 구분은 이렇게 권역 구분이라는 한 열의 값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수도권 하나의 수식을 완성한 다음에 나머지 권역은 자동 채움을 통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는 하고요. 네, 에버리지 if 이거는 조건은 하나이지만 에버리지 if를 써서 함수를 써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이니까 제가 이거는 그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겠습니다. 탭하고요. 자, 첫 번째 인수 레인지 조건 범위는 권역 구분이 되겠죠. 권역 구분 전체 범위를 잡고요. 저희가 수도권만 구할 게 아니라 나머지 권역값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참조 범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저희가 이 분석 시트에서 요 수도권 이거는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자동 채움을 통해서 나머지 권역을 구할 때 이 조건은
셀이 내려갈 때 해당되는 이 구분값 요거를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소를 찍어서 참조에 대한 옵션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B9을 참조하고요. 한 칸 내려갔을 때에는 B10을 참조할 거기 때문에 충청권, 그 다음은 이 권역, 그리고 여기에서는 호남 제주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건 범위에서 조건 범위는 그대로 있대. 이 조건은 이 셀이 내려갈 때마다 참조하는 이 조건이 바뀌면서 해당되는 권역을 내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버리지 레인지, 평균을 구할 범위, 이것은 17년도 취업률이 되겠죠. 네, 범위를 잡고요. 이것도 나머지 권역값을 구할 때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은 이 160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인 대학의 평균을 구했고요. 나머지 권역값은 이렇게 자동 체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값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예쁜 차트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값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값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보기 쉽게, 그죠? 우리 대학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사립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160개 대학에서 설립 구분이 사립인 거에 조건이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에버리지 if 함수를 쓰면 되는데, 제가 이 세 개 값은 에버리지 ifs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s. 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인수가 이 평균을 구할 범위 에버리지 레인지가 되고요. 이거는 17년도의 취업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콤마하고 이거는 단일 셀 값에 대한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뭐 참조에 대한 옵션을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네, 두 번째 인수는 네, 그 조건 범위, 그 조건 범위는 설립 구분이 되겠죠. 사립대학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범위를 잡고요. 콤마하고 조건은 사립. 가로 닫고. 예, 그러면 L열 17년도 전체 대학의 취업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은 그죠, F열 이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명령이 되고요.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국 사립대학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사립, 요거는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 그 권역 구분이 수도권이면서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에버리지 ifs 함수를 통해서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에버리지 if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일 때, 요거 이제 저희가 그 에버리지 if 함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에버리지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 단일 조건에 부합하는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에버리지 ifs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 합니다. 에버리지 ifs, 그리고 네, 평균을 구할 범위는 17년도 평균이 되고요. 콤마하고 네,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갈 건데, 첫 번째 조건은 수도권 사립이니까 수도권, 일단은 권역 구분에 대한 조건을 주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콤마하고 수도권, 콤마하고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와 조건, 이거는 사립이죠. 설립 구분. 전체 범위를 잡고 콤마하고 사립. 가로 닫고. 네, 17년도 전체 대학의 평균을 구할 건데, 그 권역 구분이 수도권이면서 그 다음에 F열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명령이 되고요.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수도권 사립대학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권 사립, 요것도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죠? 지역 구분이 서울이면서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의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에버리지 ifs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야 합니다. 네, 에버리지 레인지, 평균을 구할 범위, 요 값이 되고요. 요 범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지역. 이 지역이 서울이면서 두 번째 조건은 설립 구분. 콤마하고 사립. 가로 닫고. 17년에 취업률 기준으로 평균을 구할 건데, 네, 지역이 서울이면서 설립 구분이 사립인 대학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명령이 되고요.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울권 사립대학의 평균을 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대학 값인데요. 우리 대학 값은 뭐 사실은 17년도에 우리 대학 값을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불러와 볼게요. 에버리지 ifs 평균을 구할 범위는 똑같이 17년도 전체 범위 컴마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와 조건인데 이번에 조건 범위는 대학명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잡고 조건은 36대학교. 에버리지 ifs 함수는 조건에 부합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인데 그 이 수식은 그 대학명은 160개 대학 각각의 하나의 대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17년도 값에 대한 평균은 어차피 하나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함수를 써도 17년도에 있는 삼육대학교 하나의 값만 이렇게 발현하게 됩니다. 이런 함수가 되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대학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63.785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삼육대학교에서 17년도 값, 네, 63.785. 나머지 대학들은 이렇게 소수 첫 자리까지 보이도록 해놨고요. 이거를 셋째 자리까지 표기하도록 하면은 63.785 63.785 딱 맞죠? 네,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값을 산출하게 되면은 이 표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다른 구분에 따른 평균에 비해서 값이 높은지 낮은지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률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속한 권역과 비교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네, 우리 대학에 속한 권역은 수도권입니다. 네, 수도권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64.857, 그죠? 네, 우리 대학은 63.785. 수도권에 비해서 약간 낮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률은 관리가 필요하고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또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그 3강에서는 저희가 그 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에 따른 평균을 구해보고 우리 대학 값을 구해봐서 이렇게 한눈에 우리 대학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분석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강의에 이어서 3강에서는 극단값을 제거한 평균을 구해보는 것. 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극단값은 그 데이터에서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극단값을 제거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보는 강의를 또 이어서 3강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에버리지 그리고 에버리지 if 함수를 통해서 이 평균을 구해보는 걸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또 조건에 따른 평균을 구해보는 작업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기억하셨다가 업무에서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